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설을 맞이할 때입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한다면 더할 기쁨이 없겠지요. 메마른 도시보다 시골의 정취가 남아있는 고향은 늘 푸근합니다. 고향에는 어릴 때의 할머니가 지금도 할머니가 되어 인사를 건네면 따뜻하게 어릴 적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늘은 중국뿐만 아니라 불교의 선종사에 큰 획을 그으신 마조 도일 선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해 마조는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어릴 적 살던 고향인 사천성 한주, 지금의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살던 노파가 선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난리가 났기에 대단한 분이 오셨는가 했더니만 청소부 마간의 꼬마 녀석이지 않는가. 이 말에 마조는 약간 우습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한 시를 적석에서 지었습니다. 그대여 고향만은 돌아가지 말게나. 고향 돌아가도 이루기 어려우나니. 계곡 잎에 사는 이 할머니 여전히 옛 이름으로 나를 부르네. 선문답인지 반어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향은 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마조가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적인 것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조 스님은 중국 당나라의 성녀로 709년 사천성 한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속성이 마이므로 마조 도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조 도일의 이름이 특별한 까닭은 후에 마조의 스승이 되는 회양이 깨달음을 얻은 뒤 육조 해능이 그에게 비밀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인도의 27대 조사인 반야다라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자네 문하에서 젊은 말 한 마리가 나와 온 세상을 누빌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란 곧 한문으로 마가 되니 우연하게도 도일의 속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가들이 그 예언을 마조 도일과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조는 고향 마을에 위치한 나한사에 출가해 자주의 당 화상에게 머리를 깎고 유주의 원율사에게서 구조계를 받았습니다. 마조가 계를 받아 성녀가 된 것은 20살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계를 받은 그는 남악산으로 가서 홀로 좌선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점 회양은 남악산 반야사 주지로 있었습니다. 회양은 마조를 만나자마자 그가 큰 그릇임을 알아보고 수행하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선 수행에 열중하시니 뭘 얻으시는 것이요? 불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회양은 벽돌 하나를 집어 마조의 방 앞에 있는 바위에다가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마조는 궁금했습니다. 벽돌은 왜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 작정이요. 이에 재미있다는 듯이 마조가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벽돌을 간다고 해서 그게 거울이 될 성 싶습니까? 회양이 불같이 받아쳤습니다. 벽돌 하나가 거울이 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녀석이 혼자 앉아서 어찌 불성을 얻겠다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 달구지를 생각하거라. 소 달구지가 움직이지 않을 때 너는 달구지를 때리느냐 아니면 소를 때리느냐? 마조가 답이 없자 회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만히 명상에 잠겼을 때 너는 참선하겠다는 것이냐? 안전뱅이 부처를 흉내내는 것이냐?
이하는 생략합니다. 이에 마조는 크게 깨닫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조는 꼬박 10년 동안 서성의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종사에서는 마전작경이라고 합니다. 시봉하기를 10년 한 뒤 복건성 건양의 불정령 성적사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이를 계당설법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마조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마조 도일스님은 조사선의 계조로 조사선은 육조 해능 문화, 특히 강서의 마조 도일 문화의 선법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평범하면서도 소탈한 시골풍의 토착적인 불교로서 그 핵심은 평상심시도와 즉심시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이 활약한 시대를 선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의 침묵을 깨고 다시금 부처님 당시와 같은 놀라운 대중의 견성시대가 되었으니 그때가 바로 중국 당나라 때인 선의 황금기입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불법은 경전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문자화되고 화석화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 바른 법을 깨닫게 해주어 누구나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조가 활동하던 당나라 시대는 중국 역대 사상 문화적, 사회적, 대외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외국 문화 수용면에서도 관대해서 최고로 문화가 번성했지만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 사회 구조, 문화, 종교까지 모두 흔들렸습니다. 불교도 종리의 수도권 중심의 교종이 쇠퇴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선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조의 선은 풍요로운 시골의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종리의 귀족이나 문벌에 대신하여 지방 지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조는 788년 정월에 강서성 건창 성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다가 평탄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의 육신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끝내고 산에서 돌아와 얼마 안 되어 병이 들었습니다. 원주가 문안을 올리면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월면불이니라. 이것이 마조의 최후의 법문입니다. 일면불과 월면불의 수명은 각각 1800세, 일일 일야로 장수와 단명을 상징하는 화두입니다. 마조는 세수 80세, 법납 60세로 건창 성문산 넉담사 현재 보봉사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마조, 즉 마시성을 지닌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조가 중국 사회에서나 동아시아 불교계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조의 뚜렷한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사선의 계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조는 선종을 발전시키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둘째는 인도선을 탈피하여 중국적인 토양이 깃든 선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견지의 일상의 종교로 전환시켰습니다. 셋째, 마조의 선기 방편에서 공안, 즉 화두가 비롯되었습니다. 넷째, 마조는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과도 인연이 밀접합니다. 신라말 여초 구산서문 가운데 7산문이 마조계의 법을 받아 신라 곳곳에 선종 산문이 계산되었습니다. 즉 7산문의 계산조 성녀들은
마조에게서 손자나 정손자 정도의 관계가 됩니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는 마조의 장손격인 서당 지장의 법을 받아 신라의 가지 산문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마조의 도량인 강서성 홍주 개원사 도량에 조계종 종조 도의조사 입당구법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도의국사가 서당 지장을 참알하고 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종의 태두, 마조 도일선사에 관하여 간단한 행장과 일화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평상심으로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